안녕하십니까? 네, 전청입니다. S코퍼레이션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생활비나 빚 갚는 데 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 역시도 두 가지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요. 거기서 이제 모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요. 남편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어요. 통장에 돈은 계속 쌓여가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비나 몰기지나 온갖 비일 같은 거는 본인이, 남편이 아닌 본인이 번 돈에서 내고 있다. 그 비즈니스에서는 돈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즘은 뭐 이율도 좋고 돈도 많이 모여서 빚을 갚거나 아니면 렌트 줄 수 있는 어떤 임대 부동산을 사거나 뭔가 돈을 굴리고 싶은데 이 회사에 있는 돈을 그대로 빼도 되는지 몰라서 2년째 그대로 두고 있다라는 거죠. 회사에 그 자금을 그대로 묶어두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빼도 되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요. 아마 같은 얘기예요. S코퍼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빼지도 않은 디스트리뷰션을 도와주시는 회계사님이겠죠. 빼지도 않은 디스트리뷰션을 회계사가 이번 텍스 보고에 잡아놓았다라는 얘기는 내가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내 소득으로 잡아놓았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이제부터 앞으로 몇 번에 나누어서 디스트리뷰션 항목으로 가져가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2022년 AGI, Adjusted Gross Income이 높아져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리턴 금액이 줄었고 회사 사정상 지금 뺄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분이 S코퍼레이션에서 번 돈을 디스트리뷰션으로 몇 번에 나누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 결과 AGI가 높아질 건데 이래도 되는 거냐라는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이 S코퍼레이션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이게 S코퍼레이션이냐 하면요. 이거는 Subchapter S예요. 세법상의 코드 섹션. 이 S 챕터에 있기 때문에 S코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국의 그 50 스테이트 어디에서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상법상 뭐 주마다 법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주 상법상 법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공통입니다. 그러니 내가 S코퍼레이션이다 아니면 C코퍼레이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건 상법상의 구분이 아니고요. 오직 세법상의 구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주가 있고 이사가 있고 오피서, 운영진이 있고 뭐 법인 활동을 통해서 배당을 통해 수입을 받는다. 뭐 이런저런 상법상의 어떤 규칙 그리고 법인으로서의 법인격, 어떤 성격 그리고 혜택, 한계 이런 것들은 똑같다라는 거고요. 유일한 차이는 세법상의 어떤 트리트먼트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S코퍼레이션은 어떻게 세법상 일반 코퍼레이션과 달리 취급되는지를 물어보면요. 결국 더블 텍스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중과세를 부과받지 않고 세금을 한 번만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은 거죠. 예컨대 내가 법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을 때 그로부터 나오는 세금을 다른 일반적인 C 코퍼레이션, 코퍼레이션의 경우는 법인세를 내고 내가 그걸 다시 개인적으로 주주로서 가져갈 때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반해 S코퍼레이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좀 더 구체적으로요. 법인 활동을 통해서 내가 100만 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수입을 내기 위해 내가 40만 불의 비즈니스 익스펜스가 있었다라고 치죠. 그러면 나는 이번 연도 60만 불만큼의 비즈니스 인컴, 순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일반적인 코퍼레이션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했다면요. 이 60만 불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냈을 겁니다. 법인세 40%라는 건 뭐 높네요. 연방과 주소득세를 했을 때 뭐 40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만큼의 세금을 내고 나면 세후 이익, 법인세를 내고 난 잔액만큼이 그 법인의 이익 잉여금의 형태로 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주주로서 그 돈을 가져간다. 그 이익을 배당받는다라고 하면 추가의 배당세를 부과받게 될 겁니다. 결국 더블 텍스인 거죠. 두 번 과세가 되는 건데 반해 S코퍼레이션은요. 그렇지 않죠. 60만 불이라는 순이익이요. 그대로 개인에게 플로우 트루 된다라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요. K1이라고 하는 그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주주들에게 다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주주가 가진 지분율만큼 그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을 어포리션, 할당받게 됩니다. 이거는요. 주주가 그 실제 이익금을요. 배당을 받는 것과는 무관해요. 배당을 안 하고요. 법인에 그대로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마치 개인, 주주들이 그 지분율만큼 번 것으로 간주해서 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개인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장점은 한 번밖에 안 한다라는 거고요. 단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굳이 말하자면 내가 실제 그 돈을 개인적으로 만져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를 내가 부담하게 된다는 그런 점이 있겠죠. 그러나 이게 과연 뭐 큰 단점일까? 뭐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선 케이스로 가면 이분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분은요. 남편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통장에 돈은 계속 쌓여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년 동안 내가 그 돈을 안 찾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분은요. 아마도 제대로 S코퍼레이션을 그대로 해왔다면 신고를 제대로 해왔다면 이 법인이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요. 나는 거기에 법인에 계속 쌓아왔지만 내가 K1으로 매년 인컴으로 보고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법인에 쌓여있는 돈을요. 내가 가져갈 때는요. 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겠죠. 왜? 이미 과세가 된 돈이죠. 굳이 말하자면 그 법인에 있을 뿐이지 이미 내가 언제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돈인 거예요. 따라서 과세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요. 그냥 빼셔도 됩니다가 답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분은 빼지도 않은 디스트리뷰션을 팩스 보고에 잡아놓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맞아요. 빼는 것과 무관하게 어포션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마치 주주들이 그 지분율만큼 번 것으로 간주해서 매년 K1이라는 어떤 스테이트먼트에 따라 할당을 받게 되고 그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낸다는 거죠. 따라서 미리 회계사가 잡아놨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요. 어떤 정해진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져가고 싶을 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런 것들 우리가 배당으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라고 결의를 하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와 같은 디스트리뷰션이 2020년도에 AGR을 높이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디스트리뷰션은 상관이 없고요. 그 해에 벌어들인 당해의 소득을 어포션 받아서 그때마다 내가 소득을 픽업하는 거고요. 거기에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은 언제든지 디스트리뷰션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회사 사정상 지금 뺄 돈도 없는데 이거는 아마도 유보죠. 이익 유보금 그 리테인드 어닝을 다른 데 재투자하다 보니 실제로 이 리테인드 어닝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내가 현금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S코퍼레이션의 특징이었었고요. 노 더블 텍스. 그 다음에 매년 이 법인의 소득,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개인이 K1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 지분율만큼 가져가서 픽업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엔터티, 우리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엔터티가 S코퍼레이션, LLC를 얘기합니다. 둘 다 더블 텍스를 피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으냐라는 게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해 저희가 또 별도의 영상으로도 준비를 했는데 어떤 거냐? 코퍼레이션과 그리고 LLC의 비교일 텐데요. LLC가 어떤 비용이라던가 설립 비용, 관리에 필요한 어떤 상법상의 의무 이런 것들은 다소 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개인 기업이라던가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LLC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요. 그렇지만 LLC의 경우는 똑같은 K1을 받는데요. 더블 텍스가 아니니까 LLC가 벌어들인 소득을 마찬가지로 S코퍼레이션과 마찬가지로 그 멤버라고 하죠. 주주에 해당되는 멤버의 지분율만큼 가져가는데 이와 같이 가져간 소득이 이 S코퍼레이션의 경우는요. 그 소득이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라고 하는 그 15.3% 뭐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가 있는데요. 이 적용을 안 받는데 반해 LLC의 경우는요. 이와 같은 이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같은 값이면 K1으로 받는다 해도 S코퍼레이션이 더 좋겠죠. 왜? 15.3%만큼을 더 세이브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LLC를 하는 게 더 좋고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S코퍼레이션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요. 별도 영상으로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